여기서 보게 되면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주기율표라고 나옵니다. 주기율표.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화학에서 주기율표는 조건반사처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완전히 외워야 하지만 화학을 시작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아는 둥 모르는 둥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지만 돼요. 주기율표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어떤 원소들을 쭉 봤더니 일정의 규칙성이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뉴렌즈라는 분, 데베라이너라는 분, 멘델레이프라는 분, 그 다음에 모즐레라는 분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규칙성을 찾아냈는데 여기서 규칙성의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한 기준에서 그들의 규칙성을 찾아냈느냐라는 것이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성을 잡아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분이 나오는데 세쌍 원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분에 의해서 옥타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이런 여기서 이제 신경 쓸 건 뭐냐면 이런 사람 이름 안 외워도 돼요. 몰라도 돼.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게 있다라면 원자량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무엇을 찾아냈다? 규칙성을 찾아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외울 필요 없고 이것만 원자량을 통해서 규칙성을 잡아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이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쓸 거는 바로 이 멘델레프라고 하는 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최초에 주기율 이걸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면 규칙성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약간 뭐가 생기냐면 오류가 일부 이렇게 살짝 일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을 했는데 이 분이 멘델레이프라는 분이 표는 만들어냈어. 그런데 일부 오류는 수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더 이상 이 아저씨는 능력 부재가 됐다기보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모즐리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화학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모즐리라는 분은 여기서 원자량으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자 번호라고 하는 원자 번호를 어떻게 기준으로 하여서 주기율표를 만들어냈는데 이 원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멘델레이프 아저씨 주기율표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and 그 오류 발생한 것도 수정이 돼서 얘도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고 하는 분의 원자 번호를 기준했을 때 표를 만든 게 지금에 쓰이는 표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다 외우는 거 아니야. 포인트만 잡아. 규칙성인데 그 규칙성은 원자량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으로 했더니 나왔는데 뭔가 좀 오류가 있어. 근데 이 모즐리라는 사람 이름 안 외워도 돼. 내가 빨간색으로 쳤으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주기율표도 안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원자 번호로 했더니 원자량으로 했다가 나중에 원자 번호로 체인지가 되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가 완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만 배우면 그렇구나가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가려면 그러면 원자량은 무엇이고 원자 번호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원자
번호라고 하는 조금 개념을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원자량이나 원자 번호는 아주 널리 아주 다양한 파트에서 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먼저 원자의 구조를 봐주셔야 돼요. 원자의 구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 내용에는 저 뒤쪽에 있거나 빠져 있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미리 다 설명을 할게요. 원자의 구조는 알겠지만 원자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져 있고 또다시 원자핵은 또 둘로 나뉘어져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계속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눈 감고 다시 한번 외우면 되고 이걸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언젠가 꼭 해야 될 거. 그래서 마음이 급해 그럼 빨리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나중에 외울래? 그럼 나중에 외우면 돼요. 근데 꼭 외우긴 하셔야 되는 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얘가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얘가 상대적 전하량이라고 표현해. 상대적 전하량.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 질량. 상대적 질량적 개념으로 봤을 때 얘를 플러스 1, 얘가 1로 잡았으면 이 중성자가 또한 1이에요. 그리고 전자의 상대적 질량은 없는 것치로 무시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중성자는 정기적인 전하량은 제로. 정기적 성질을 혹시 앞쪽에서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 아까 보니까 렙톤하고 뭐 기본 입자면서 원자의 그 부피 팽창, 온도 하강, 결합하면서 이거 만들어지는 거?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나와?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가 만나서 왜 표정들이 왜 저러지? 3분의 업커크가 얘가 2개, 그다음에 다운커크가 3분의 1에 곱하기 하나. 근데 얘가 플러스 1 되잖아. 그다음에 얘는 플러스 3분의 2인 전하 업커크가 몇 개? 1개에 그다음에 다운커크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몇 개? 2개.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거. 그게 여기에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그다음에 얘는 경입자 렙톤에서 변형된 게 전자가 되는 거고. 앞쪽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이라는 개념하고 원자 번호라는 개념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질량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량수는 무엇이냐면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질량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거는 고유 명사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주거나 해석해줄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디테일하게는 안 나갈게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할 건데 탄소의 질량수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의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량. 누구의?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는 탄소의 원자량입니다. 라고 해서 원자량은 이 둘을 합한 거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한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원자 번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원자 번호는 그 원자의 번호예요. 어떤 번호냐면 고유 번호야. 그 어떤 걸 고유 번호로 하냐면 그 원소의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지정을 합니다.
키워드만 잡아.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말을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았을 거야. 그러면 그대들은 이걸 다 기억하지 말고 키워드만 잡습니다.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 수가 번호가 됐다고요. 까지 됐고, 질량수, 그러면 그냥 원자량이란 뜻이고, 이걸 어떻게 얘네들의 개수를 둘을 합한 거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원자량이라는 말과 원자 번호라는 말을 이제 해석이 됐을 것이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갈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여기선 일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무엇으로? 원자량으로 할 때는 일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원자 번호로 하면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원자량으로 했을 때는 왜 오류가 생기는데 원자 번호로 했을 때는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 시대를 얘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처음이고 그걸 가지고 누렌즈라는 분이 멘델레프라는 분이 정립을 하고 이걸 통해서 뭐죠? 얘가 시대적으로 얘가 처음 세대고 나중 세대야. 그러니까 여기 세대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앞시대는 이 양성자의 개수는 반드시 중성자의 개수와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같다라고. 그럼 얘가 만약에 1대 1이니까 얘가 5개 있으면 중성자도 5개라고 생각한 거지. 다시 얘가 6개야. 양성자가 6개야. 그러면 잘 봐. 양성자가 6개면 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는 그 수가 번호가 됐으니까 6번이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같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중성자도 몇 개여야 돼? 6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 12개가 된 거네.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5개가 있어요. 그럼 중성자는 몇 개인 거야? 5개고 원자 번호는 5번이 되어지는 것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원자량은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규칙성이 나와. 내가 이렇게 원자량으로 하던 원자 번호로 하던 얘가 늘어날 때마다 똑같이 증가율이 같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이 발견이 됐냐면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다는 조건이었어. 둘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일부 어떤 아이가 나타났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중성자의 개수와 같지 않은 일부지만 일부 같지 않은 애가 나와. 그러면 얘 번호가 바뀌면 얘도 같이 따라 바뀌고 얘도 같이 따라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둘이 같지가 않으면 얘는 따라가도 여기서 양성자가 6이면 얘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인 거야? 얘는 변화가 없죠. 변화 없이 6번이 돼야 되는 게 맞아. 그 양성자의 개수를 번호로 지정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고 얘가 뭐 5.5라고 치자. 그럼 12가 안 되는 거지. 달라져 버렸다. 똑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일부의 원소들이. 그러면 얘는 해석이 안 되지. 늘어나는 족족 같이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는 족족 같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족족 늘어나는 건 얘는 맞는데 여기서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원자량으로 할 때는 일부 안 맞는 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야. 그런데 원자 번호로 하면 쫓아가는 족족 똑같이 따라다니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는 조금 심화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이때 같지 않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디서는가는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야. 같지 않았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원소를 들어는 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동위원소 아니네. 그냥 원소 그러면 둘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위원소야? 둘이 같지 않은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봐주면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은 가끔 보기라든지 심화 과정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니까 봐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출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